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사랑, 자유를 추구한 조선 최고의 기녀 황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 첫 번째, 그녀는 왜 기생이 되었을까? 황진이는 조선 전기 최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 및 풍류로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여자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를 한낱 기생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여류 시인이자 천재적인 예술가였으니까요. 그럼 황진이는 왜 기생이 되었을까요? 황진이의 생물년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는 없기 때문에 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진이는 황진사의 소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미 사서 삼경을 독파했고 시와 서예, 음악에도 재능을 보였으며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황진이가 15살 때 동네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 상사병에 걸려 중매를 넣었지만 황진이 어머니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결국 동네 총각은 상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의 장례를 치르는 도중 상여를 옮기는데 상여가 황진이 집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자 황진이가 나와서 관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나서야 상여가 움직였다고 해요. 그날 이후 황진이는 자신은 평범한 여자의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생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조선시대의 종모법에 따라서 황진이도 기생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황진이는 이때부터 명월이라는 기명을 사용하여 기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왕족 벽계수의 콧대를 꺾다. 황진이는 왕족 벽계수의 콧대를 꺾게 되는데요. 벽계수의 본명은 이종숙으로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의 손자입니다. 왕족인 벽계수가 스스로 지조와 행실이 높다고 항상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은 황진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사람들이 한번 황진이를 보면 모두 현혹된다. 내가 만일 당하게 된다면 현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드시 쫓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황진이는 벽계수의 사람됨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가 지나가는 곳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는 늦은 가을, 황진이가 소복을 입고 나와서 맞이하며 나귀의 고삐를 잡고 시조를 읊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에서 명월은 황진이의 기명으로 황진이 자신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에 닿으면 다시 못 오니 쉬어가라는 것이지만 벽계수라는 사람을 유혹하는 속뜻이 담겨있죠. 벽계수는 달 아래 한 송이 요염한 꽃을 대하고 또 그 목소리가 마치 꾀꼬리가 봄수풀에서 지저귀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취해서 그냥 가지 못하고 나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황진이가 웃으면서 이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단지 풍류랑일 뿐이다 라고 말한 뒤 돌아가 버렸어요. 큰 소리친 것과 달리 별로 대담하지도 않고 군자답지 못한 벽계수를 보고 실망한 황진이는 다시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족선사,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황진이가 10년 동안 면벽수행을 하면서 생불이다 불리던 천마산 지족암의 지족선사를 유혹해 파괴시켜버리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찾아가 제자로서 수도하기를 청하였으나 선사는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냥 물러설 황진이가 아니었죠. 두 번째 지족선사를 찾아갔을 때는 소복을 입고 청상 과부 복색을 하고 지족암에 갔어요. 그리고 죽은 남편을 위해 백일불공을 드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황진이는 지족선사가 있는 바로 옆방에 거처를 정하고 매일 밤 축원문을 지어서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불공축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선사는 매일 낮이면 소복 입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에 매혹되고 밤이면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지족선사는 불빛에 비친 황진이의 아름다운 실루엣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수행하던 지족선사를 파괴시키고 만 거죠.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불이 된 거예요. 네 번째, 황진이의 사랑. 황진이는 선정관이었던 이사종을 사랑하여 6년 동안 전국을 유람했습니다. 한양 제1의 소리꾼인 이사종과 황진이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칠 것 없이 송도를 떠나 팔도를 유람하며 한양과 송악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한 예술 동지이자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황진이가 이사종과의 열정적인 사랑을 읊은 시조는 지금까지도 애송되고 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기 싫은 연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죠. 님과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아쉽기 때문에 밤이 긴 동짓날 긴 시간을 크게 한 토막을 탁 내어서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펴서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사물처럼 표현해서 가운데 큰 토막을 잘라내겠다는 표현이 정말 참신하죠. 그리고 황진이와 소세양과의 30일간의 사랑은 참으로 애틋했습니다. 황진이와 사랑을 나눈 소세양은 중종 4년에 등과하여 시문에 능했고 벼슬이 대제야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세양은 젊어서부터 여색을 밝혔다고 해요. 송도 명기 황진이가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소세양은 황진이가 절세기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녀와 30일만 함께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것이다. 만약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라고 말했어요. 황진이를 만난 소세양은 30일 동안 함께 있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동거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소세양은 황진이와 이별주를 나눠 마셨죠. 황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시 한 수를 써서 소세양에게 읊어줬어요. 소세양과 이별을 맞이하며 달빛 아래 뜰에는 오동잎 모두 지고 찬설이 들국하는 노랗게 피었구나. 다락은 높디 높아 하늘만큼 닿았는데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소리는 차기가 비파소리, 피리에 감겨드는 그윽한 매화향기. 내일 아침 눈물 지며 이별하고 나면 닝그림 연모의 정 길고 긴 물거품이 되네. 그녀의 시 한 수는 소세양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 맹세한 대로 인간이 아니어도 좋다 하고는 다시 황진이 집에 며칠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송도 3절. 지족선사를 파괴시킨 황진이는 당대의 대학자인 화담 서경덕을 유혹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뒤 사제의 관계를 맺었다는 일화가 매우 유명하죠. 그 후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를 송도 3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황진이의 애달픈 연정에 대한 서경덕의 속일 수 없는 감정으로 응대한 듯한 시조를 통하여 둘만의 애틋한 교감을 알 수 있는데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다음 서경덕 시예요.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괴인가 하노라. 여기서 어리다는 조선시대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첩첩이 쌓인 구름 낀 산 중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떨어지는 잎 부는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님이 오는 소린가 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황진이의 죽음. 황진이는 40세의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곡을 하지 말고 고학으로 전송해달라. 관을 쓰지 말고 동문 밖에 시체를 버려 뭇 버러지에 밥이 되게 하여 처나 여자들의 경계를 삼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황진이는 자신의 유언대로 개성 어느 길가에 묻혔어요. 세월이 흘러 개성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한 평안감사 임백호는 그녀의 부재를 슬퍼하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지난다 누워난다. 홍안을 어대 두고 백골만 묻혔난다. 잔잡고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신부는 미천한 기녀였지만 학식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황진이는 선비들과 대등하게 사귈 수 있었고 그들과 어울려 금강산을 비롯한 산천을 감상하며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남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